오늘은 금융자본주의 그리고 영국의 여의도만큼의 땅덩어리를 런던에서 갖고 있는 금융 중심지인 시티 오브 런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시티 오브 런던의 탄생의 배경은 마그나 카르타라는 조약이에요. 이게 이제 리처드 왕의 아들이었던 존 왕이 중앙 집권을 계속 강화하면서 그 귀족과 평민의 권익을 막 억누르라고 하려고 하자 귀족과 평민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존 왕한테 이제 친서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왕의 권위는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평민과 귀족의 권위를 더 높이는 이런 게 이제 마그나 카르타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 조약에서 탄생한 곳이 이제 시티 오브 런던이고요. 여기는 여러분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조세 회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조세 회피 지역이라는 거는 뭐 버지니아 아일랜드라든가 뭐 이런 데만 생각하시는데, 이 시티 오브 런던이 바로 조세 회피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상위 0.01%가 모여서 만든 곳이 이제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데, 그 시티 오브 런던은 여왕이 그 시티 오브 런던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 시티 오브 런던의 시장에 승인이 있어야 되고, 시티 오브 런던 시장을 선출하려면 그게 뭐 주민들의 투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득표수가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금융을 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조세 회피 지역이지만 영국 세수의 1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죠. 14%인가 뭐 이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돈을 갖고 온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영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운영을 해서 운영수수료나 성공보수를 받는 금융기관은 세금을 내고, 그거에서 수익이 나서 그 돈을 도로 가져가는 투자자는 세금을 안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조세 회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의 금융지역이고 약 한 10조 달러 정도의 상위 0.01%가 여기에다 10조 달러 정도를 맡기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들의 성지가 바로 이 시티 오브 런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블랙시트를 하게 되면 영국이 최악수를 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영국은 제조업에서는 타격을 받고 금융업에서는 르네상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금융 서비스를 수출하는 세계 최대 국가입니다. 그리고 EU에도 약 40% 정도의 금융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바로 이 금융 서비스, 이 금융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블랙시트를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 미쳤냐 뭐 이러지만, 영국의 제조업은 관세가 철폐되니까 타격을 입으나 금융업에 대해서만큼은 르네상스인데, 왜 그러냐면 그 유럽연합 자체는 이렇게 조세 회피라든지 법인세를 너무 낮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종 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 입장에서 보면 금융업의 르네상스를 위해서도 블랙시트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금융자본주의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그러니까 장외 파생이 한 600조, 그 다음에 실물 경제인 GDP가 80조, 거기에 이제 주식과 채권이 한 170조, 그 다음에 이제 선물과 옵션이 20조, 40조 달러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제외한 금융에 대한 것들이 전체가 한 800조가 넘으니까 실물 경제를 기초자산으로 해야 되는 금융이 그거의 10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금융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를 도와줘야 되는 금융 경제가 어느 순간부터 실물 경제의 10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선물, 선도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실물 경제를 도와주려고 했던 금융이 이제 그것이 파생 상품으로 옵션, 뭐 크레딧 디팔트 스왑, 뭐 아니면 뭐 통화 스왑, 뭐 이런 파생 상품이 발달하면서 이게 역기능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기초자산이 실물경제여야 되는데, 실물경제가 기초자산이 아니고 금융경제가 기초자산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기업에다가 100억을 대출해 줬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게 이제 이자를 하고 이것이 기초자산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100억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칭할 거냐. 그 대출한 것이 기초자산이 돼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만들어졌는데 그 금융상품의 결과물이 실제로 대출은 100억밖에 안 했는데 그 대출한 100억을 기초자산으로 했던 것이 거의 1조 원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금융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자산이 그 실물 경제가 아니고 금융이 되면 이게 투기로 흘리는 거죠. 그게 이제 ELS, DLS, 뭐 ETF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기초자산이 금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실물자산이 아니고 금융자산이다 보니까 이제 점점 투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살 수 있는 권리를 살 거냐 말 거냐 이게 낙인으로 갈 거냐 말 거냐 거의 다 투기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위기는 실물이 원래 금융의 본연의 자세에 의하면 실물 경제의 위기가 오지 않으면 뭐 누가 대출을 했는데 못 갚았다 이러면 금융위기가 오는 건데 이제는 그런 실물 위기가 아니라 금융이 신용경색이 왔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못 해준다. 서로 금융기관끼리 잃어버리면 실물 위기로 전이되는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2008년 도에 있었던 금융대란,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게 바로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된 부작용이죠. 오늘은 이제 금융자본주의하고 금융자본주의의 본산인 시티 오브 런던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감사합니다.